자, 그, 내일 모레가 설이네요. 내일 모레가 설이에요. 자, 내가 요것을 요즘에 무척 고무적이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내 글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저거를 아직도 이거 운영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해서 오전에 올리는 거는 100회가 넘어요. 지금 뭐 150회, 어떤 것은 250, 27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오후에 늦게 올린 거, 오후에 늦게 올린 거는 기존에 우리 고정 멤버들 보시던 분 20분들 그분들만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시더라고. 내가 이걸 좀 더 운영의 묘를 좀 살리도록 할 테니까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요것이 노노 9편 자한편에 13장 욕거구이 앞에 12장은 있는데 12장도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오히려 원문 자체로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서투른 게 있는데 밑에 해석들이 원문을 보충하는 해석들이 주석들이 그것이 아주 우리가 담아두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빼놓고 너무 이제 고어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건 빼놓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자, 13장에 욕거구이는 공자께서 이제 공자께서 품은 뜻을 이제 실현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왜 뗏목을 타고 바다에라도 뜨고 싶다 그랬죠? 동해에 중국한테는 동해고 우리나라는 서해죠. 거기에 뗏목 가지고 뜨고 싶다라는 것도 그것도 동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뜻이 아마 요만큼은 아주 조금은 아마 내포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거에 대한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에서는 동의에는 군자가 산다, 군자거지, 동의에는 군자가 사는 땅이다. 공자도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동의를 군자국이라고. 자, 우리는 요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이때부터 보였어요. 공자의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요 짧은 한 대목에서 우리 민족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우리는 그 점은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이고 그 점은 큰 뜻으로 사야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요게 그 당시 그랬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그게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떠나서 그 한 단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에 공자 시절에 그 당시도 우리나라는 군자가 사는 땅이었다. 자, 그거만 우리 넣어둡시다. 욕거구이 공자께서 하고자 할 욕이죠. 구이의 땅에 살고 싶다. 공자께서 구이의 땅에 살고 싶다. 구이에 살려고 하셨다. 자, 요것도 좀 실감이 안 나요. 요렇게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 논어를 해석을 하는 거를 전부 다 싹 고쳐야 돼요. 말을 다듬어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구이에 살고 싶다.
뭐 구이가 물론 저희 설명은 있어요. 구이가 이제 그 이족 동방지이 동방의 이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기 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는 좀 저기 그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저기 그 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것을 우리 한학자들 사실 그 대단한 분들이죠. 옛날에는 정약용 같으면은 아마 저기 그 요렇게 해석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내가 저기 정약용 선생의 책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한학자들이라면은 요런 부분 같으면은 요 부분에 그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그걸 좀 저기 그 이제 그 우리 그 후손들한테 퍼뜨렸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진짜 저기 그 연구할 그런 저기 그 자태는 못 돼요. 요런 걸 깊이 파고 읽고 깊이 새겨서 내가 저기 그 내 나름대로 해석이 저기 그 나오다 보니까 나는 진짜 누구한테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그건 내 현실이에요. 내 실정이에요. 그거는. 근데 요런 거는 저기 그 우리 그 대종교나 그 왜 이제 그 증산교 같은데 그 이제 요즘엔 많이 달라졌죠. 대종교도 뭐 몇 개로 나눠졌고 증산교도 뭐 저기 몇몇 파벌이 이제 그 종파가 있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러나 그거는 일단 그쪽 종교적인 해석이고 유학자로서 이런 거는 다시 해석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자, 그거는 저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 부자께서 욕고 구이의 땅에 살고 싶다. 구이의 땅에 살고 싶다. 살고자 한다. 이제 그랬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혹자가 말하기를 누추합니다. 그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추하십니다. 그것은 누추합니까? 누추합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러니까 자활. 군자 거지. 구이의 땅에는 군자가 산다. 거기에는 군자가 산다. 어째 누지유 누추한 것이 그곳에 누추한 것이 있겠느냐? 어찌 그곳에 누추한 것이 있겠느냐? 의문문이죠. 의문사 하. 어찌 그곳에 누추한 것이 있겠느냐? 군자가 사는데 그 공자의 이제 그 동의의 나라를 군자의 나라로 봤어요. 요것은 저기 그 이제 그 우리가 그 고조선 그 넓은 광역에서 살다가 이제 그 이때만 해도 위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위축이 돼서 그 요하 너머로 이제 요하 난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무슨 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이래요. 그 요하 난하 무슨 강이 그 강 세 개가 있는데 그 유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유역까지만 그 세 강 유역까지만 우리 민족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밖으로 밀려났으니까 노나라에서 보더라도 노나라는 이제 곡부가 저기 그 수도였고 곡부가 이제 요즘 말은 수도죠. 그 도읍지였고 곡부에서 저기 그 태산까지도 거리가 한참 멀고 태산에서 요하까지는 또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동이족이 밀려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역사상으로는 고조선이라고 돼 있죠. 고조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도 이제 이 위로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때는 그 밑으로 저기 산동반도까지 그 저기 고구려가 내려간 적이 있대요. 뭐 그거는 저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기 그런데 그것을 그 대종교에서는 우리가 저기 그 황하 유역을 차지했다고 아주 얘기를 해요. 그 저기 뭐 여하튼 그 왜 저기 치우천왕이라고 이건 전설적인 얘기인데
치우천왕이 저기 그 이제 서융족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치우천왕이 황하유에 살면서 황하유에서 저기 도읍을 해가지고 치우천왕하고 그 이제 강족에 무슨 저기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무슨 뭐 산을 무너뜨려서 하늘이 기울어졌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그건 뭐 신화적인 얘기인데 그게 저기 신화에 있는 얘기는 그거 저기 그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에 말로 전해 오던 것을 신화로 이거 신화로 좀 신비를 가미해서 저기 그 이제 그 말로 전해져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튼간에 그 뭐 그런 광대한 적이 우리 그 영역을 떠나서라도 이제 공자가 그 승부를 타고 부해 그 바다에 뜨고 싶다 그랬거든요. 아 저기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 저기 그 당시는 뭐 배도 저기 그 보잘것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타고 이제 그 바다에 뜨고 싶다. 거기 뜨면은 그 저기 가는 데는 틀림없이 저기 그 우리나라거든요. 그 저기 산동반도 건너면은 저기 그 평양이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저기 그 조금 더 저기 그 우리 유학자들이 요걸 파헤쳐 가지고 좀 저기 뭔가를 저기 그 요걸 파헤쳐 가지고 요거 파헤치고 요런 거 파헤치고 해가지고 뭔가 좀 저기 그 이론을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학자들은 4대 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조선시대 4대 했죠. 무조건 중국이면은 그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전쟁을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저기 그 뜻은 있지만 그 이제 고려시대까지는 4대 안 했잖아요. 맞서서 싸웠죠. 더러는 저기 그 4대의 그런 저기 그 이제 외교도 보였지만 어쨌든 싸우겠다는 저기 저기 그 의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그게 없어진 거죠. 그죠? 위화도 해군으로 그거를 저기 그 역사적인 그런 저기 그 해군 자체를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로 거기다가 뜻을 두고 정작은 그 이성계가 저기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건데 그것을 저기 그것을 저기 숨기기 위해 가지고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만을 내세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럽시다. 넘어갑시다. 자, 욕거구이 공자께서 구이 땅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혹자가 말하기를 누추합니다. 어찌 사시겠습니까? 여지하 자왈 군자가 그곳은 군자가 산다. 어찌 누추함이 그곳에 누추함이 있겠느냐? 어찌 그곳에 누추함이 있겠느냐? 그 여기 이제 동방 이족은 구족이다. 요거 저기 이제 이쪽 땅도 만주 저기 시베리아 그 위에 저기 이제 러시아 땅까지 엄청나게 넓죠. 이쪽도 저기 지도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구족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동이족이 구족이 살았는데 실제로 저기 발해만 하더라도 소련에 들어가서 저기 활동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그거를 욕거지자 저기 요 구족이라는 게 후한서 동이전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귀에 익숙한 이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홉 족이 저기 쭉쭉쭉쭉 저기 나열이 돼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공부를 더 한 분은 익숙한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욕거지자 저기 그곳에 살려고 하는 그것은 또한 공자께서 뗏목을 타고 이 부는 뗏목이고 뗏목을 타고 뗏목을 타고 부해 바다에 뜬다는 의미이다. 요것은 저기 앞에서 어느
어디라고 또 나와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저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갑시다.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새 토막을 해야 되는데 군자 소거 즉 군자 소거 즉 화. 군자가 사는 곳은 이때 소는 곳이죠. 사는 곳은 이 교화가 있다. 어찌 그곳에 누추함이 있겠느냐? 어찌 그곳에 누추함이 있겠느냐? 무슨이나 어찌나 마찬가지죠, 그죠?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 자, 아송 각득기소 14장 아송 각득기소 아와 송이 각자 그 자리를 잡았다. 아와 각득기소 그 자리를 잡았다. 마땅함을 얻었다. 그럴 때 각득기소 쓰죠. 이것도 관용구로 저기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된다. 각득기소 각자 그 자리를 얻었다. 또는 저기 각자 그 마땅함을 얻었다. 각자 이제 마땅함 소의 마땅함을 얻었다. 요것의 뜻으로 각득기소라는 표현을 하죠. 자왈 공자께서 말하기를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이후에 내가 위나라로부터 자는 뭐뭐부터죠? 위나라로부터 노나라에 돌아온 이후에 악이 바루어졌다. 악이 바르게 되었다. 악을 공자께서 바르게 하였다. 공자께서 악을 바루었다. 내가 위나라에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이후에 악을 바루었다. 음악을 똑바로 했다. 악을 똑바로 했다. 자, 요거는 이제 주유천하를 했을 시에, 그러니까 공자가 68에 노나라로 돌아왔죠. 69에 8개 돌아왔어요. 노나라도 주유천하를 13년인가 뭐 하고요. 그래서 주유천하를 하고 돌아올 때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왔어요. 그게 자위반모예요. 그때 와서 악을 바루었다는 얘기인데, 아와 송이 각득기소 각자 제자리를 잡았다. 이제 시경에 소와 대하가 있죠. 그중에 정하 정대하 그것을 저기 바르고 송은 저기 이제 주나라의 문물이 노나라에 다 와 있었으니까, 주나라의 문물이 노나라에 그대로 살아 있었으니까 이제 주나라의 물론 노송도 있어요. 근데 주나라의 송이 노송과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엉망이 됐었던가 봐요. 그것을 제자리를 잡았다. 와서 그것을 바르게 한 것이 아송 각득기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자께서. 자, 요것도 내려갑시다. 요건 보고 가야겠네요. 여기서 자, 이 아와 송이 각기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악은 시경에서 우리 보고 있죠. 정화로 악 중에 정화로 이제 저기 정화는 좀 바르다는 뜻이겠죠, 그죠? 저희 소화가 저기 한 80편 정도가 돼요. 소화의 시가 그 중에 한 30편 정도 그 중에 한 30편 정도, 그리고 소화에서 30편 정도, 대하에서 한 10몇 편 정도를
열 편 정도를 이제 골라서 그것을 바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악은 정하에서 그것을 요것을 40편을 바로 잡고, 그리고 송은 주송의 송이라는 건 종묘 제례 악이에요. 종묘에서 쓰는 악이고 제사 예익 때 쓰는 악이 송이에요. 그리고 요거 봤죠, 그죠? 그것을 31편을 바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노나라 애공 11년 겨울에 11년 동해 겨울에 공자께서 위나라로부터 노나라에 돌아왔어요. 이때 주나라 예가 노나라에 있었어요. 주나라에 이제 주나라에 속하는 제후국인데 노나라는 주공의 이제 봉지였으니까 이제 주공의 뜻이 주나라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노나라에 주공의 문화를 심어 놓는다. 그래가지고 주나라의 조정에서 하던 음악을 노나라에서 연주하는 걸 그만뒀다. 8일편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얘기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10번 이상 얘기를 할 거니까 요런 얘기는, 그러니까 요것은 주나라의 예가 노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악이 그때 시악이 또한 파잔결손 차 파잔결손차 결실차, 이게 파는 이제 바로 놓인 게 아니라 기울어지고 여기서 비뚤어지고 이제 불공평한 거를 파라 그래요. 이 파는 이제 예약이 이제 비뚤어지고 또 부서지고, 그러니까 시와 악이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었고,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가 이제 비뚤어지고 이제 부서지고 그리고 빠지고, 그리고 이런 빠지고 이제 순서를 잃고 실차 이제 순서를 잃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례가 노나라에 있었지만 이때 노나라에 있는 악이 바른 게 없었다는 얘기죠. 다 비뚤어진 거를 요런 거를 공자께서 바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요게. 이 공자 주류 사방할 때 참호 고정 이제 참조하고 서로 참조하고, 그리고 이제 고찰하고, 그리고 고치고, 이제 주류 사방을 할 때 공자께서 주류 천하를 할 때 주류 사방 주류 천하는 마찬가지죠. 사방을 할 때 그런 예약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각자 흩어져서 이제 뭔가 자리를 못 잡고 그런 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참고를 해서 고찰을 하고 교정을 해가지고 이지 기설 만지 도종불행, 그러니까 그것을 설을 공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을 알아서 내용을 알아서 늦게나마 도를 끝까지 행해지지 않은 것을 알았다. 공자가 알아서 그러므로 돌아와서 교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와서 노나라에 돌아와서 음악을 바르게 한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요게. 자, 요것도 짧은 내용이지만 내용이 어려운 거니까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 또 넘어갑시다. 이런 것까지 처음에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 다 알면은 그건 반칙이에요, 오히려. 자, 그렇게 틀만 잡으면 돼요.
그 틀을 정확하게 저기 그 감지를 해서 이제 그거를 저기 알면 되는 거예요. 하유어제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그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이제 겸사로 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즉 공자의 겸사를 제자들이 그 절박하게 받아들이게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그 겸사를 하면은 어이 저 아저씨 저기 저 할배 아는 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겸사를 하지, 그렇게 하겠지만, 공자가 겸사를 하는 것은, 공자같이 우뚝한 사람이 겸사를 하는 것은 제자들이 더욱 저기 열심히 파고들려고 노력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겸사를 하면은 어이 저 할배 뭘 알아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공자가 겸사를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그 뜻을 높이 사겠죠. 당연히 그죠? 그 말이에요. 자활. 그래서 공자가 계속 겸사를 하는 게, 계속 그 자기가 우뚝하면은 우뚝한 값어치를 해야 돼. 아는 게 많으면은 아는 값어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저기 현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겸사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겸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외교 바닥에 나가면 실수를 하더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평소에 자신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갖춰졌으면은 이 말이 저절로 조심해서 나와요. 또 아는 것도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는데 뭐 저기 대통령이면 다 알아야 됩니까? 공자면 다 알아야 됩니까? 공자 모른다 소리 숱하게 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자는 모른다 소리를 많이 했어요. 자기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자활. 출즉. 나가서는 사공경. 공경을 섬기고, 공경을 잘 섬기고, 나가서는 집 밖을 나가서는 공경을 잘 섬기고, 내가 비록 저기 공자처럼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가서 공경을 잘 섬겼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 부모를 잘 섬겼다. 나는 들어와서 부모를 잘 섬겼다. 공자는 호르몬이한테 엄청나게 효도를 했겠죠. 당연히 그죠? 저기 상사에는 불감불면, 상사에는 감히 힘쓰지 않은 것이 없다. 상사에는 감히 힘쓰지 않은 것이 없어서, 이웃 사람도 상복을 입었으면은 그 사람 저기 오면은 그 사람 갈 자리를 비켜주고, 그 사람 옆으로 지나갈 때는 종종걸음으로 빨리 간다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상사의 불감불면이에요. 그것도 또한 내 부모를 저기 상사에 감히 저기 힘쓰지 않을 수 없듯이, 남의 집에 상 나는 것도 감히 저기 성인이면은 힘쓰지 않음이 없어야 돼요. 바른 사람이면은. 이게 불이 주곤 술에 곤란을 당하지 않는 것. 술의 곤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술의 곤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가서는 공경을 섬겼고, 들어와서는 부모를 섬겼고, 상사에는 감히 힘쓰지 않음이 없었고, 술을 먹는 일은 이제 곤란함을 당하지 않았다. 술에도 조심해서 곤란함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하유아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에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저기 술 먹으면 앞으로 더 조심할 것이고, 또 저기 상사에는 더 힘쓸 것이고, 부모를 섬기는데 더 힘쓸 것이고, 공경을 섬기는데 더 힘쓸 것이다.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그 이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말이죠, 그죠?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런데 그 저기 그 이 책에는 해석을 그런 식으로 안 했어. 그런 식으로 안 했어. 자.